안녕하세요. 불티나게 전업 블로거 최소함의 이병헌입니다. 앞서 예고드렸듯이 오늘은 스마트 블로그를 그러면 도대체 왜 그걸 잘 알아야 되냐, 왜 잘 공략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싶다가 스마트 블록이 기존 뷰 검색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좋은지, 그리고 단점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장점, 단점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IT 인플루언서 세수하면 이병헌입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스마트 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 블록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한 블루오션입니다. 특히나 내가 가진 블로그가 왜 최적화, 준최적화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내가 최적이 아니야. 사실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죠. 대다수죠. 최적이 아닌 분들한테 더더욱, 또 하나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한테도 더더욱 너무너무 좋은 찐파랑의 블루오션입니다. 왜 그런지 그거 이제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스마트 블록은요, 키워드의 검색량을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뭔 개소! 키워드 검색량 열심히 잘 보라며. 네, 제가 과거에 키워드 검색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물론 그렇다고 지금 키워드 검색량이 아예 필요가 없냐,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예전처럼 키워드 검색량이 얼마인지 보고 문서 수가 몇 개지 막 찾고 해서 깨알같이 꿀 키워드를 찾아내는, 진짜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키워드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걸요? 키워드 찾는데 시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스마트 블록은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한데, 앞서 제가 모키 자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스마트 블록에 앞서 살펴봤던, 우리 예시로 들었던 이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단일 이 키워드는 모 키워드,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검색했을 때 보여지는 스마트 블록 키워드들, 이런 것들은 자 키워드. 앞으로 그렇게 좀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혹시 모키자키 개념 아직 이게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앞선 영상 꼭 좀 먼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블록은 내가 자키의 검색량을 고려를 하고 써도 어차피 그 자키가 모키의 검색 결과에 달라붙는, 모키를 검색했을 때 달라붙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보면 모키, 그러니까 검색량이 대부분 모키가 검색량이 더 높죠. 그리고 자키는 검색량이 모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모키 검색량, 높은 검색량에 내가 자키로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블로그 지수가 높지 않아도, 즉 여기 모키의 키워드가 높은 모키를 내가 써도 거기에 자키로 달라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생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모키의 자키가 기생하는 식으로 이렇게 달라붙기 때문에 키워드의 검색량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 키워드의 검색량은 원래 뷰텍 기준으로 하면 내가 이거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게 상위 노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모 키워드의 검색량이 만이야. 근데 스마트 블록은 이 높은 검색량의 모 키워드에서 더 낮은 검색량의 자 키워드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나는 글을 쓸 때 그냥 자 키워드를 가지고 편하게 두세 개 삽입해서 글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자 키워드의 키워드가 얼마야? 모 키워드의 키워드 검색량이 너무 높으니까 난 여기 못 들어갈 거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뷰 검색처럼 1위부터 10위까지 그냥 쭉쭉쭉쭉 나열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구조가 생겼어요. 블록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키 구간들이. 이 자키 구간들에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량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최적화, 준최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준최적화 블로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퀄리티도 높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거 구조가 그런 걸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기존 뷰 검색에서는 최적화 블로그가 어쨌든 굉장히 유리했는데, 스마트 블록에서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최적과 준최를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노출 순위에 대해서. 최적이라 그래서 같은 글의 퀄리티를 뽑아냈는데 더 상위에 띄워준다?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물론 있긴 있습니다. 최적 블로그가 유리한 거 아직 딱 하나 있긴 있어요. 인기글 보셨죠? 각 블록들, 자키들을 보다 보면 그래픽 카드의 인기글 해서 이렇게 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인기글은 아직도 최적 블로그가 더 유리하게, 더 높이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인기글이 자키에 뜨는 모키는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점점 더 없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 말은 뭐야? 최적이랑
준체 블로그랑 이제 서서히 이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준체 블로그를 가진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한테 스마트 블록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개인화 구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 영상에서 그런 말 했죠. 스마트 블록은 검색하는 사람의 뭐 연령이랄지 성별이랄지 사는 곳? 아니 지금 현재 어디서 검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 개인화 데이터를 쿠키라는 값으로 저장을 해놓고 먹는 거 아니고요.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면 어떡하나. 쿠키라는 값으로 브라우저에 저장을 해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서로 다른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도 서울에서 검색한 사람이랑 부산에서 검색한 사람이랑 다른 검색 결과가 뜰 거예요. 서울에서 검색한 사람한테는 세병원께 1위에 떴는데 부산에서 검색한 사람은 세병원 거는 보이지도 않아. 어디 다른 블로거들이 막 올라와 있는 거야.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예요? 세병원이 아무리 최적 블로그가 아무리 지수가 높아도 전국 모든 사람의 그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를 내가 다 잡아갈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이 파일을 나눠 먹는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이 개인화 구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쿠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검색을 할 때 브라우저에서 보면요, 누가 어디에서 검색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브라우저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내 네이버 블로그 통계에 들어가서 유입 검색에서 네이버 검색 스마트 블로그 쪽으로 들어가면요, 실제 스마트 블로그로 검색됐던 이 내역들, 자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사진 검색, 제가 이거를 한번 볼게요. 새 탭에서 링크 연기를 하면, 자, 네이버 사진 검색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자 키워드로 노출이 됐는지 보여지죠. 여기서 이 브라우저에 있는 주소창 있죠. 이 주소창을 그대로 메모장으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코드가 이렇게 쭉 뜹니다. 뜨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주소 안에 내가 누군지 그리고 어디에서 검색을 했는지 이런 정보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 좀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35.249 뭐 이렇게 숫자가 있고요. 128 8747 뭐 이런 숫자도 있어요. 이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위도 병도입니다. 위치 좌표란 얘기예요. 자, 참고차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글 지도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35.2494 넣고 128.8747을 넣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오죠. 여기가 어디야? 김해시 북부동 305 주공 3단지 아파트. 저는 태어나서 김해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이 이제 사진 검색이라는 스마트 블로그로 본인한테 뜬 자키를 보고 제 블로그를 클릭을 해서 들어와서 봤다라는 기록이 다 남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 개인화 검색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정 블로그가 검색 결과를 독식 체제로 하는 그런 거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인플루언서 검색을 씹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왜 기존에는 처음에 인플루언서가 등장을 했을 때 어떤 키워드만 검색했다 하면, 즉 키워드 챌린지 그 키워드만 검색했다 하면 인플루언서들이 최상위에 막 떴단 말이에요. 그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인플루언서가 내가 아니라면 거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막 심지어 최적이고 막 지수도 굉장히 높아도 어쨌든 거기는 블록 자체가 다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 블록이 등장하면서부터 어떤 키워드는요, 검색을 했을 때 보여지는 그 자키가 인플루언서 탭보다 더 위에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키워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그걸 한번 보면, 방금 전에 살펴봤던 사진 검색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그럼 검색을 해보면 어떻죠? 제 포스팅이 제일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보면 또 구글 사진 검색 자키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인플루언서 콘텐츠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진짜 뭐 로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더 많은 일반 사람들이 사진 검색을 했을 때, 이 목키를 검색했을 때 쭉 일부러 내려서 인플루언서를 먼저 보겠어요? 당연히 메뉴에 띄어 있는 제 포스팅을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스마트 블록은 인플루언서만 들어갈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반 블로거분들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최적이랑 준체도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블루오션이고 너무너무 좋은 기회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분 스마트 블록의 목키 자키를 잘 보시면 아직도 이 자키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시면 너무너무 많은 기회가 열려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번째는 아직 블루오션인 스블 키워드가 굉장히 많다. 기존에는 A 키워드의 검색 결과를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1위부터 10위까지만 쭉 보여주고 끝났죠.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게 한 화면에 5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키워드에 따라 달랐지만 5개, 6개, 뭐 4개 이렇게 한정된 숫자밖에 보여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보통 모키 대비 자키를 보여주는 게 인기 자키워드 해서 한 3개를 보여주죠. 그리고 인플루언서 탭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총 4개의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플루언서를 빼더라도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3 곱하기 3이니까 9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개인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 주제를 다른 지역에서 검색하면 이게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즉 9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스마트 블록 키워드를 검색해서 보면 지금도 보면 사진 검색 인기 주제 해서 네이버 사진 검색, 아이폰 사진 검색, 인기 카페를 이런 여러 가지 블록들이 있잖아요. 옆으로 넘겨보면 더 많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지역에 따라서도 혹은 시간에 따라서도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동폭이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어쨌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1페이지에 4-5개밖에 보여줄 수 없었던 이 구조가 지금은 여기 인기 주제당 3개씩만 따져도 이게 벌써 몇 개예요.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다양한 검색 결과를, 아니 다양하다기보다 더 많은 검색 결과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스마트 블록을 도입한 건 꽤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각 자키워드 항목들을 잘 보세요. 보시면 날짜를 잘 보시면 생각보다 오래된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기존보다 노출할 수 있는 그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노출의 폭이 확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채워넣을 좋은 콘텐츠가 아직 없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를 파고들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립니다. 실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2022년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2019년 글이 아직도 스마트 블록 자키에 상위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니요. 종종이 아니라 굉장히 많죠. 그런 키워드들만 먼저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단점입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의 엿장수 맘대로 시스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네이버 맘대로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해도 방문자 수 맨날 떨궈버리고 뭐든 다 엿장수 맘대로죠. 그런 엿장수 맘대로 시스템이 더 강화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표면상으로는 스마트 블록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증가시키고 뭐 빠른 검색을 돕는다 이런 뜻을 담고 있지만 이게 우리 블로거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가 스블의 노출을 어떻게 시시각각 바꿀지 더 알기가 어렵게 됐어요. 개인화 들어갔죠. 최적이랑 준체 구분도 없죠. 블록 되게 많죠. 블록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노출이 될지 이걸 예측하는 게 더 어려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시시각각 맘대로 막 컨텐츠가 배치가 바뀌더라도요. 그거에 대한 명분을 네이버가 가졌다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 다 스블 개인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언제든 바뀌어도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명분인 거예요. 개인화되어 있으니까 네이버 맘대로 바꿔도 뭐라고 할 수가 전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좀 소소한 단점이긴 한데 이거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스마트 블록화 되면서 대부분 포스팅의 제목이 좀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바뀔 거예요. 이거는 로직이 아마 바뀔 거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무튼 제목이 좀 지저분해지고 있는 게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 이외에는 크게 저는 생각하는 단점이 없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1편이랑 2편에 걸쳐서 스마트 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2개 영상을 잘 보시면 스마트 블록이 이런 거구나 확실하게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에 맞는 어떤 공략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글쓰기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은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드리는 영상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키워드 챌린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꿀팁이 담긴 영상이 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세수하면 이병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수하면 이병헌이었습니다.